안녕하세요. 종이 보이시죠? 잉크가 막 튀었어요. 만년필에 잉크 넣다가 튀었어. 그러면 이제 망했나 하면 망한 건 아니고 손이 망했어요. 손이. 이제 잉크는 그림으로 지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진하고는 좀 다르겠죠? 만년필이 안 나오면 물에 살짝 담갔다가 연습장에 슥슥슥 한 다음에 그리면 됩니다. 사진은 원래는 컬러인데 흑백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테두리 두른 마스킹 테이프는 다이소 다 있는 다이소에서 4개 들어있는 게 1,000원이었나 그랬어요. 이제 접착력이 좋지 않아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접착력이 너무 좋으면 종이가 펄프로 된 건요 이렇게 다 뜯겨 나오는 수가 있는데 쟤는 접착력이 좋지 않아서 잘 뜯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얇은 종이에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하면 안 됩니다. 좀 덜 붙게 하려면 테이프를 다른 데 한번 붙였다가 다시 붙이면 되겠죠. 어쨌든 근데 이 종이는 선물 받았는데요. 이게 아마 코튼 25% 들어간 종이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상당히 거칠고 테이프가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용인데 그냥 합니다. 만년필이 방수 잉크를 넣어도 잠깐은 놔둬야 손에 안 묻거든요. 근데 손에 묻을 거예요 아마. 번져서 왼쪽부터 그려 나오는 게 좋습니다. 라인을 대충 잡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리면 바위 그늘을 만들면 되니까. 그리다 보니까 이제 흑백을 만들어 그리다 보니까 명암 구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랫부분 말고 위쪽으로 가서 그릴게요. 잠깐만 가려질 겁니다. 컬러 사진하고 흑백 사진하고 별 차이가 안 나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서 바위가 물에 젖으면 원래 색보다 더 진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쟤들도 평소 바위 색보다 더 진해진 거죠. 몽돌 가져다가 일부러 물에 담궈 놓는 이유는 바닷가에서 본 몽돌의 색이랑 바닷물에 적셔진 마른 몽돌의 색이 다르고 다른 조약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속에 넣었을 때가 우리가 물가에서 본 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니까 물을 적셔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라인 잡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안 어렵나? 제가 잉크로 시커매진 부분은 덮어버릴 거라서 원래 사진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런 종이 그냥 망쳤다 그러고 사용하지 않고 넘어갔겠죠, 뒷장으로. 근데 종이 아까워서 그러지도 않고 이제 수선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림은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 수정인데 제가 수선이라고 해요. 사람 살다 보면 수선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옷도 수선해야 되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하고 고장난 마음 수선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도 수선해 가면서 사는 거니까 그림쯤이야 뭐. 그림 뭐라고. 한참 그렸는데 마지막에 틀리면 잘못하거나 하면 아깝다 하지만 내가 애쓴 그 시간은 어디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망가졌다 그러면 또 용서해 줘야지 뭐. 아니면 다른 도구를 들고 수선을 또 하면 되니까. 예전에 그려둔 그림들 중에서 요즘 수선하고 싶은 그림이 많죠. 완성 안 하고 버린 것들이. 근데 이제 덧입히거나 하는 것들, 덧입히거나 다른 재료를 얹거나 좋은 종이는 없으니까 지우지는 못해요. 살살 지울 수는 있는데 그 아르시처럼 빡빡 문질러서 지우지 못하니까 다른 재료를 써서 수선을 해봐야겠다 싶은, 그리고 그 영상을 찍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니까 작품이라는 생각보단 전부 습작이죠. 거의다가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재밌고 좋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돼서 더 좋고요. 어떤 영상을 찍어 올릴까 고민하면서 그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손 지저분해진 거 보셨죠? 훈장처럼 생각합니다. 지저분하다가 아니라 묻었네. 열심히 씻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아, 또 묻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눈을 표현할 때 라인만으로 해서, 눈이 그림 그릴 때 쉬운가요? 그냥 하얗게 남겨두면 되니까 하얗게 남겨두는데, 그냥 맹숭하게 하얗게만 남겨두면 눈처럼 좀 더 눈처럼 보이게 하려면 눈 가장자리에 눈의 두께감이 보이게 약간의 칠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눈하고 바위 닿은 부분은 좀 더 진하게, 그리고 눈 가장자리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해칭으로 연하게 음영을 줍니다. 나중에 제가 빳빳한 붓을 들고 얘들을 문질러요. 그러면 옆에 원래 있는 색이 이렇게 번져서 또 음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재미있어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짙어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붓이 빳빳한 붓 없으면 면봉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가락이 가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되는데 전 손가락이 두꺼워서 옆으로 번지니까 손가락은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어디 그릴까 고민하고, 얼룩을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라보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눈이 이렇게 쌓였겠네. 그리고 평평해 보이지만 또 굴곡이 있을 거예요. 하얀 눈이니까 그림자가 거의 잘 안 보여서. 근데 바위들이 거의 동글동글하니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저렇게 라인 잡아두고
이렇게 해 나가야겠네 생각하면서 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림에 당연히 관심은 있으실 테고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뭐 저보다 그림 엄청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볼 이유가 없을 테니까 저처럼 취미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시려나요? 아니면은 힐링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힐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진을 올려뒀는데 저거 봐요. 별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저도 아직 물 표현은 서툴러서 물 표현이 잘 그냥 계곡인가 싶었는데 그렇게 멋지진 않답니다. 하지만 영상을 찍어뒀고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2시간. 그 중간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영상 찍어둔 게 아까워서 편집해서 올리려고요. 기록이니까.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는 게 당연히 그림 실력을 높이기도 한 거지만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더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는 내가 가고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보면 좋겠다. 찡하다. 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어? 뭐 그러면 저는 사진도 좋아하지 않아서 찍어둔 사진이 없거든요. 그래. 사진이 없어서.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는 게 흔적이 남지 않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죠. 뭐 제가 쓰던 물건들 그건 침만 되잖아요. 가기 전에 내가 가진 물건들 정리도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미리 싹 정리하고 그러고 깔끔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걸 남겨둘 순 없고 그러니까 침이 되지 않고 공간 차지하지 않으면서 남겨둘 수 있는 게 이런 영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노는 영상, 여행 간 영상 그런 것도 좋지만 다행히 기저귀기 시작했으니까 그림으로 남겨두고 근데 종이도 그림이 많아지면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요. 그죠? 그것도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목소리도 들려주고 손도 보여주고 할머니가 엄마가 저렇게 뭔가를 했구나 하는 거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기록이니까 우리 아이와 우리 손자들에게 주는 남겨둔 유산인 거죠. 정말 멋진 생각이지 않습니까? 참 살다가 제가 별 멋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 그림을 보고 흉보면 어떡하지? 자신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못하죠. 제가 또 왕소심이거든요. 무서운 것도 많고 그래서
우울증도 앓고 뭐 공황장애도 오고 뭐 그런 시기였는데 그림 그리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에그머니 저기 봐요. 잉크가 마르지 않아서 옆으로 번졌어요. 그럼 또 어떡할 거냐. 저게 이제 눈 중에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는 사진하고는 약간 다른 분위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라보기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그 눈은 이제 그림 아래쪽 부분이 조금 더 어두울 테니까 아래쪽 부분은 해칭으로 좀 더 진하게 표현하고 위쪽 부분은 그냥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좀 꺼졌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림 그린지 코로나 그전에도 끼적끼적 뭐 그림이 좋아서 하긴 했는데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 시작됐죠. 그 20년 아니고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도 그만두고 그래서 잠만 잔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져서 너무 힘드니까 노화가 급격하게 오면서 갱년기 뭐 이런 얘기 그런 게 오면서 그랬는데 꼼짝 못하고 이제 바깥 나들이도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그림이나 그리자 그래서 그냥 붙들고 하면 무섭잖아요. 그 백색 공포증 그런 거 있었어요. 막막한 거지. 하얀 종이를 보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나 수채화는 유화는 색을 덧입혀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주 용이하잖아요. 덮어버리면 되니까 닦아내고 근데 수채화는 처음부터 뭐 진하게 재색이 되어버리거나 그러면 힘드니까 특히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스케치북에 색을 여러 번 칠하면 종이가 막 울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르시란 종이가 있는 걸 보고 정말 엄청 놀랬거든요. 근데 그런 종이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림 수업을 할 때도 비싸지만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도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남아 돈대. 그러면 아이들한테 아르시지 사서 이런 종이가 있는 것도 보여주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좀 잘못 그려도 닦아내가면서 해도 종이가 울지 않고 괜찮다는 걸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질 텐데, 그죠? 그리고 아크릴보단 유화 물감도 사용하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럼 너무 재밌을 거잖아. 그냥 덕지덕지 해도 되고. 교육부 예산 그런 데 써야지. 학교 예산. 애들 쓸데없는 색종이 잔뜩 쌓아놓고 선생님들.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그만합시다.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그런 게 있단 걸 알기 전까진 수채화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 삐끗 잘못하면 내가 울고 탁해지고 막 물번짐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채화를 그릴 땐 수채화 전용지에 그려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캔손 몽발이라는 게 있고 캔손에서 워터컬러 용이라고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좀 얇은데 수채화하기는 괜찮더라고요. 연습용으로. 그래도 좀 나으려면 300g짜리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걸 알고 이제 하니까 조금 닦아내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물감 번지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또 틀릴까봐 막 오랫동안 못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코로나 중에 이제 그 유튜버 이연이라고 있죠. 그분이 하는 유튜버 보면서 펜으로, 연필 아니고 펜으로 그림 그리기 이런 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냥 A4 용지, 복사 용지를 잔뜩 하루에 10장도 그리고 20장도 그리고, 그때 크로키 주로 크로키를 했죠. 사람을 잘 그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장면,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내가 상상하는 그 자세로 잘 그리고 싶어서 크로키를 시작했는데, 뭐 처음에는 사람 같지 않죠. 뭐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장에서 많게는 한 대여섯 장까지 그렇게 그리고 한 석 달 지나고 6달 지나고 하니까 실력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손도 좀 더 잘 그리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도 좀 이제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채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부터인데, 투명하게 하려면 물 많이, 선생님이 물 많이 섞어서 하래요. 그래서 물 많이를 하고, 그 물감이 바른 물감이 채색한 게 어느 정도 습할 때 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번짐이 나오는지, 그런 거는 계속 내가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수채화를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어반 스케치에 가볍게 색칠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완벽하게 수채화를 그리라고 하면 여전히 좀 머뭇머뭇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야 되고, 찍으면서 고민하고 그리면서 배우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좀 받죠. 수다 참 많죠. 그림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고민하면서 하고 있군요. 저만큼 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네, 하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작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리고 저렇게 명암 너무 많이 짙게 안 줘도 되고요. 연필로 쓱쓱쓱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제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분위기 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선 긋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에 어떤 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흑백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앞쪽 동영상에도 그랬지만
이걸로 해칭 연습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성근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됩니다. 선만 긋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 뭐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고 선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림 그리고 수채화하면서 펜드로잉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순서 바꿔서 해도 됩니다. 점수 나오는 거 아니니까 마구마구 하십시오. 종이도 이것저것 사보고 도구도 이것저것 사보고 형편 되시면 아르시지 사서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서툰 그림이 예쁘답니다. 말도 많아. 지금부터는 8배속으로 돌릴게요. 음악도 들려드리고 편안하게 보시면서 같이 그리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멈춰서 그리세요. 아까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되지 않을까. 효과 확실합니다. 보여줘야 되니까 엄청 고민하고 처음에 구독자 많아지니까 좀 무서우시기도 하고요. 100명쯤 되니까 막 무섭던데요. 근데 왜 10,000명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더 많아지면 점점 많아지는 구독자 수만큼이나 제 실력이 늘겠죠.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유산으로 기록물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 들어서 당연히 이제 생산 활동을 못하니까 수익 창출. 500명이 되면 뭔가를 하고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광고 수익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하지 않으려면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정말 희망사항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500명 안 되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운 좋게 1000명 넘을 수도 있고 그죠? 그건 모르겠고 그냥 꾸준히 그리고 그림 보면서 힐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제가 더 나은 그림 보기 더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겠죠? 하여튼 이제 2달쯤 접어들죠. 그죠? 2달 다 돼가나? 정확히 날 언제 시작했는지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아직 그래요. 붓 등장했어요. 붓으로 만년필 끝 살살 문지르면 잉크가 묻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음영 처리하면 됩니다. 눈 부피감 줄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해요. 그냥 콕콕콕콕콕 찍기도 붓으로 콕콕콕콕 찍어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면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펜도 바꿔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릴 때 저 펜, 그 다음에 브렛빛 만년필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미공필,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오늘 수다는 끝이고 여기까지 보아주시는 분도 있을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완성작품 저보다 더 나은 그림, 더 예쁜 그림 간직하시길 바래요. 제일 뒷부분에 어제 그린 그 호수 그림이랑 찍어놨는데 그걸 앞으로 할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어제 그린 것과 둘 다 어제 그렸구나. 그린 거 근접 촬영 해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땡땡땡땡 점 찍힌 것도 있어요. 눈이 쌓여 있을 때 호수 위에 평평한 곳엔 점 땡땡이가 있겠죠. 땡땡땡땡. 어두운 곳에서 잘 조금 어둡긴 하네요. 제 눈엔 이쁩니다. 실제로 보면 더 이쁩니다. 자랑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누군가의 요구에 만족시킨다는 뭐 그런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제 눈에 좋은 거 그게 아직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